저는 미국 주식을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그 미국 주식을 저는 세 가지 부류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제일 윗분류는 이게 시대의 아이콘이 되고 그 다음에 혁신 이야기가 나오는 애들,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재 그 미국장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와 테슬라입니다. 제가 테슬라를 싫어하지만 테슬라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테슬라는 밸류에이션적으로 싫어하는 거지만 인정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는 게 저는 릴리라고 생각을 하고, 일라일릴리. AI는 어차피 엔비디아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 마소도 엔비디아 관련주고 구글도 엔비디아 관련주예요. TSMC도 엔비디아 관련주고. 그 중에서 실체 있는 기업들 중에서 고르는 거지.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마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TSMC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AI잖아. 전부 다 이쪽이죠. 테슬라는 이게 일론 머스크라는 상징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지만 자율주행의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테슬라가 워낙 이게 혁신을 잘 보여주니까, 이게 스토리를 잘 만드니까. 릴리는 노보노가 있을 거고, 요런 식으로. 암드도 엔비디아 관련주죠. 거기에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그 좀 다룰 거냐 정도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 성장률 측면 그런 숫자들을 놓고 분석을 할 때 엔비디아보다 AMD가 어느 정도 주가와 어느 정도 탄력성일 때 내가 트레이드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정도 관점. 근데 저는 AMD도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솔직히 다른 그 반도체 만든다 설계한다 스타트업보다는 AMD가 훨씬 낫지.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투자자가 많이 들고 있는 애도 있어요. SCHD. 뭐냐 그러면은 노잼 우상향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애들 노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애 중에 블랙락. 인덱스 사업자. 수수료만 계속 먹는 애거든 얘는. 인플레이션 해지되고 경제 규모에 따라서 올라가는 애. 그리고는 뭐 같이 보면 코카콜라 이거 케요, 펩시 이런 애들 그냥 얘들은 그냥 노잼 우상향 혹은 그냥 노잼 그냥 배당 스윙 이런 느낌이에요. 인플레이션만큼 먹는 애. 이런 애들 JP모건 이런 애들 계속 올라가는가요? 5년 10년 투자하면은 이만큼 안정적인 게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딱히 뭐 볼 것도 없고. 옛날엔 나이키도 여기 포함됐었는데 나이키는 지금 좀 빠져있지. 중국 이슈가 좀 크게 터지면서. 근데 그렇게 뭐 크게 뭐 애들을 뭐 집중 관찰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뭘 선택하든 노말해요. 화이자도 마찬가지일 거고 FB도 마찬가지일 거고. 화이자는 중간에 약간 적자 이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경구용 그 비만 치료제 임상 실패 이슈로 나락가서 지금 보면 배당 6%에 바닥 형성 중이잖아. 화이자도 더 안 빠질걸? 배당 6%면? 파이프라인 확실하고 캐시플로우 확실하고 대신에 혁신 스토리가 화이자는 무너지면서 다시 이제 완전 이제 바닥을 친 거고, 인텔도 옛날에는 이런 느낌이다가 지금 인텔은 혁신이 없고 그 다음에는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텔은 좀 위험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지. 그래서 IBM 옛날에 좋았다. IBM 옛날에 글로벌 1등, 시가총액 1등이었죠. 그 IBM 지금 어디 있는데? IBM 지금 보시면은 망한 것 같은데도 시총 커. IBM 망한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뭐 이렇게 오는 거 보면 망한 것 같지만 크게 보면은 얘도 그냥 뭐 옛날에는 시총 1등이었지. 옛날에는 이 과거에 이제 IT 붐에서는 IBM이 왔다시. 근데 그게 지금 뭐 많이 안 올랐다 뿐이지 언젠간 갑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리스크가 낮은 대신 수익률이 낮아요. 기대 수익률 자체가. 한번 물리면 오래 가고. 대신에 이런 애들 모아놓으면은 배신 안 한 애들. 그리고는 마지막에 있는 게 저는 이제 그냥 잡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형님 TSL을 170% 넘겼는데 형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슈드랑 VO 둘 중에 어디가 괜찮냐고 그랬는데 저는 VO예요. 왜냐면은 VO는 요거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QQQ는 좀 더 얘네들의 비중이 높은 거고, QQQ는. 슈드는 노잼인 거고. 근데 지금 아이온큐나 TSL을 단타 성공. 쿠팡형, 오케이. 우리 방송에서 제가 짐승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몇 명 나오지. 유튜브도 좀 오래, 한 달 넘게 하니까. 준이 형 보고 있냐? 닥터준이가 오리지널 짐승. 저는 이제 미국산 짐승. 보스턴 사는 인간이라서 보스턴산 짐승. 보스턴에 유명한 짐승이 뭐가 있냐? 보스턴 짐승 검색하면 나오냐? 보스턴에는 보스턴 테리어가 있어. 보스턴 테리어 한 마리. 귀엽네. 보스턴 테리어 하나 있고, 저 쿠팡 짐승 하나 있어요. 예. 이버 형, 내가 그렇게 달러 돈을 해주는데도 내가 휴스턴인 거 기억 못해? 진짜 너무하네. 휴스턴이었어? 미안해. 아니 보스턴이랑, 야, 보스턴이랑 휴스턴이랑 그 스턴 기억했으면 죄송합니다. 예. 준이 형 죄송합니다. 네. 미국을 안 가봐서. 아무튼 그 스턴이 형. 예. 그쵸. 자, 그리고는 짐승은 맞아요. 왜냐면은 YIN은 한참 우리나라 유행 처음 시작했을 때 막 외치던 인간이라. 그 미국은 제가 그 주식밖에 몰라서 죄송해요. 네. 미장 투자 어떻게 하냐고요? 야, 그냥 주식 판때기만 보고 주식 그 썰틴F만 들어가서 보면 되지. 썰틴F란다. 그 10K만 들어가서 보면 되지. 뭐 미국 지리를 알아야 뭐 미국 투자라니? 아니, 굳이 내가 그 미국 지리를 알아야만 내가 미국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 대충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되지. 아무튼 요 그 잡주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걱정되는 게 아까 전에 이제 뭐 뿌띠 주식 얘기했잖아. 미국 주식 수소 관련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수소 관련주는 관심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해리스가 수소 관련된 정책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트럼프가 됐잖아요. 트럼프는 지금 아예 그냥 셰일가스 쪽으로 더 밀어주고 있어가지고 조금 별로예요. 예. 일본은 다 알면서 그런데 일본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만 합니다. 오사카랑 도쿄랑 그 뭐시기냐 저 홋카이도 그것만 구분할 줄 알아. 오키나와 그 정도 많이 아는 거지. 애니메이션으로 다져진 그 지식이기 때문에 잘은 몰라요. 예. 가부키초 이런 거 뭔지는 모르지만 많이 들었던 단어 가부키초. 응? 초가 약간 동네 느낌인가? 약간 이런 거. 아 홋카이도가 아니고 홋카이도예요. 아 홋카이도. 아 예. 짧습니다. 네, 되게 짧아요. 전 제가 가본 지역만 알기 때문에 짧아요. 아, 초가 마을이에요. 아. 미국 채권 ETF 지금은 분할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1, 4.05, 4.0까지는 보긴 하는데 지금 4.15 레벨에서도 매도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 월스트리트 쪽에서는 지금은 분할 매도 비중 축소 구간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 채권 기준. 10년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3%대는 거의 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아이온큐, SMR, 로켓랩. 아예 얘들이 이게 잡주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얘들이 안 된다는 게 아니야. 실체 대비 기대감이 매우 크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그럼 테슬라도 기대감이 많이 크잖아요.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의 제일 큰 우려 사항은 앞으로 얘네들이 주식 발행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유상증자. 그러니까 주식 발행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 그 자금이 필요한 애들이잖아, 애들은. 이게 우리나라는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를 빡빡 때리는데 이게 앞으로의 기대감과 함께 기술 개발 중심으로 가는 애들은 주식 발행을 다들 3자 배정으로 때리죠. 무슨 소리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지분 투자 들어오고 마소에서 지분 투자 들어와 버린다고. 그러면서 구글이랑 마소가 갑자기 1억 달러 투자를 딱 해. 그러면 주식을 받아가. 그냥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주식을 받아가지. 근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기존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이런 가치 자체가 그 EPS가 찍히지도 않지만 주당 가치 자체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나마 아이온큐나 SMR이나 로켓랩이면 다행이지.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좀 거래되는 애 중에서 완전 잡주 있거든요. 진짜 하루에 막 200% 300% 가는데 무슨 뭐 테라피틱스 이런 애들. 회사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진짜 종이 장사하는 애들도 많아, 미국에서는. 근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앞으로 뭐 돈을 받아서 연구를 성공한다 그게 가는 게 아니야. 이름이 예뻐서. 동진이 오늘 마이너스 42%인데 기다리기보다 분할로 잘라야 할까요? 저는 지금 소부장보다는 삼성전자 트레이드하는 게 더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완전히 올라오면 걔들도 올라올 텐데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로 벌어서 삼성전자 뭐 매매 하이닉스 매매를 해가지고 소부장들은 비중 축소하는 게 지금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뷰가 너무 안 좋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부장이 쉽사리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 보니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여기까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잘 없어. 투자해서 먹고 뭐 500% 먹을까 1000% 먹을까 이러는데 다들 드립 또 섞여 있겠지만 이런 애들 주식 발행 한번 한다 아니면은 갑자기 뭐 계획 하나 삐끗한다 그러면은 박살 나는 거고 공매도 보고서도 분명히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면 공매도 보고서 빵 나옵니다. 숏 보고서 엄청 세게 나와요 가끔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당해먹은 종목들 주식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2022년이에요. 얼마 안 됐어. 지금 3년 전이야. 2년 전 3년 전이라고. 2년 전 3년 전에 미장에서 쳐맞은 사람들이 지금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2, 3년 전 맞지 못한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2, 3년 전에 실수를 되풀이할 수도 있는데 지금장이 특히 이런 잡주들이 많이 유행을 합니다. 왜냐면은 위가 재미없거든. 위가. 여기가 재미없잖아. 여기가 지금. 다 노잼이야. 왔다 갔다만 하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쪽으로 수급이 넘어오는 혹은 관심이 넘어오는 단계인데 얘들 10% 빠지면은 여기도 50% 빠진다고. 알잖아요? 미국 바이오는 FDA 승인받고 약 2년 안에 매출 나오면 그때 들어가면 많이 먹어요. 꼭 매출 보고 사야 합니다. 네, 미국은 무조건 매출, 숫자, EPS 이런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미국은 이 혁신한다라는 이 위에 있는 애들이 돈을 벌고 돈을 버는 만큼 성장을 해버리고 성장하는 만큼 주주원을 때려버리니까 여기가 어찌 보면은 기준을 정해주거든요. 얘보다 좋아? 라고 접근한다고. 우리나라 삼바 돈 잘 버는데 배당 없잖아. 미국은 삼바만큼 돈 벌면 배당 이빠이 때려요. 여러분 덕분에 돈 벌게 됐다고. 배당을 이빠이 때리면서도 성장을 해버려. 그러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게 엔비디아 봐봐요. 지금 얼마나 주주환원 자사주 매입소가 열심히 합니까? 엔비디아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한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미장을 그래도 꽤 오래 했던 입장에서는 이렇게 투자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본인이 뭐 지금 AI 기술이나 아니면은 최신 유행 트렌드를 잘 따를 수 있다 그러면은 얘들만 100% 투자해도 승리합니다. 돈 벌어요. 주도주 관점에서만, 주도주 쪽에서만 100% 포지션을 포트폴리오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엔간해서는 원금 손실로 연결되는 가능성이 매우 작아요. 주식 찾을 때 ROE는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해? 두통 분석 이런 것도 해봐야 하는 건가? 미국 기업들이 ROE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ROE가 되게 그 우리나라에서 뭐 공부하신 분들 기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왜냐면 워렌 버핏이 ROE 15% 이상 되는 기업만 투자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는 ROE가 쓸모가 없는 게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잖아. 그럼 이익은 꾸준히 성장해요. 근데 자기 자본이 꾸준히 감소해버려. 미국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 그러면은 애플 기준 ROE가 100%, 150%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자기 자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번데, 근데 미국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를 이제 문제시 삼는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은 ROE 100% 이상 나온다라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숫자거든요. 회계상으로 계속 이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애플이 지금 150, 160% 나와요. 올해 초에 140% 나왔는데 계속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버리니까 애플은 실제로 이익률이 증가하는 게 거의 없어요. 순이익은 거의 안 늘어. 근데 자기 자본을 조져가지고 그냥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조져버리니까 ROE가 자꾸 높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핵심으로 보는 건 뭐냐 그러면은 그냥 금리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매력적인 기업이냐, 그리고는 성장률, 전년 대비 성장률, 그게 얼마나 되느냐. 그걸 매출 측면이나 아니면은 뭐 시장 점유율 측면이나 EPS 측면에서, 배당 성장 측면에서, 그러니까 성장률을 기준으로 보는 거지. 성장률 기준. 핵심 사업부의 성장률이 얼마나 되는데.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별로 좋게 생각 안 한 이유는, 테슬라의 현재 핵심 사업부는 전기차인데 전기차 성장률이 지금 올해 기준 작년 대비 2% 이렇게 나와요. 야, 앞으로 로봇을 만들 건데 자율주행을 할 건데 야, 근데 테슬라가 지금 올라가는 게 맞나.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런 게 뭐 트럼프의 규제 완화로 뭐 2, 3년에 등장은 할 것 같긴 한데, 야, 그거를 미리 선반영으로 땡긴 게 지금 맞냐 이렇게 보는 거지. 왜냐면 2, 3년 내에 진짜 로보택시 자율주행이 우리 상상대로 안 되면 테슬라는 버블이 맞으니까 어떡하지? 맞나? 이렇게 보는 거지. 성장률은 뭘로 환산해서 나오냐? 성장률은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이제 MOM, QOQ, YOY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는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이제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해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미국은 그래도 좀 편한 게 컨센서스랑 가이던스라는 부분이 되게 편합니다. 이거 잠깐, 또 어스가 싫어할 텐데. 이건 아직 강의 촬영도 안 한 거긴 한데. 강의 자료는 이게 좋아, 이게. 미리 강의 자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그냥 필요할 때 바로 깔 수 있어서 좋아. 그지? 미국은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실적 발표에서 기업이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요. 가이던스 제시 안 하면 기업 주가 바로 개박살 납니다. 가이던스 제시 안 하면은. 우리 다음 분기 얼마 벌 거예요? 앞으로 1년 동안 얼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다음 3개월 혹은 향후 6개월 동안에 매출과 이익을 전망치를 줍니다. 근데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고 내 장사인데, 내가 경영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당장에 주문이 얼마나 들어왔냐,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재고가 어떻게 돼가고 있고 원자재는 어떤 가격 흐름을 띠고 있느냐를 제일 잘하는 게 경영진이잖아. 그래 경영진이 가이던스를 줘요. 정답지를 줍니다.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실적을 발표할 사람들이 다음 실적에 대한 그냥 그 기출 문제를 줘. 어느 범위 내에서 나온다. 그리고는 이거를 컨센서스라 그래가지고, 이 컨센서스는 누가 만드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 주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기업 말에 100% 신뢰할 수는 없잖아. 컨센서스는 뭐냐 그러면 기업 말 듣고 다른 지표, 다른 기업들의 또 자료도 분석하면서, 이거는 기업의 내부 정보라 그러면은 외부 변수들을 다 고려했을 때, 환율 고려하고 거래처 고려하고 뭐 경기 상황 고려하고 어디 뭐 전쟁 터졌다 그러면 그런 거 고려하면서, 컨센서스는 애널리스트들이, 이 애널형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저 가이던스보다 잘 나올 거다. 가이던스보다 안 좋을 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는 그래서 외부 추측이거든요. 미국에 나오는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매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이런 것들로 정보 교류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이게 유의미한 거야. 우리나라는 이게 의미가 없잖아. 떨어질 땐 아무 말 없다가 바닥 찍었다 싶으면은 나와서 슬슬 떡밥을 뿌려. 오르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오른데, 그러다 꺾이면은 방송을 안 나와. 보고서를 안 써. 그럼 바닥 찍었다 싶으면 또 이제 슬슬 흘려. 그리고 반등하면 또 끝도 없이 오른대.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본인 줏대 있는 애널리스트 분이 진짜 한 10%, 20%밖에 안 계셔가지고, 미국은 대놓고 까잖아. 비싸다. 왜 비싸냐를 조목조목 까거든. 빡치면 공매도 보고서도 쓰고, 나 공매도 치고 있다가 오픈해버리잖아. 저 공매도 하고 있는데요. 비싸다고, 비싸서 내가 내 돈 걸었다고 좀 믿어라 좀,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실적 발표에서 맞춰나가고,
약간 성장률을 무엇으로 보냐 그러면은 이러한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면 계속 상향 조정되면은 이게 실제로 투자에 되게 좋게 활용됩니다. 그리고는 그게 실적 발표에 또 맞아 들어가고 이런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장에 대한 신용도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죠. 신뢰도 자체가. 어스 직원들 보고 있으면 미안. 이게 강의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강의에 이렇게 계속 기초 강의만 계속 하는 거예요. 기초 강의만. 여러분들 강의 하나 미리 들으셨습니다. 뭐 저 내용은 좀 더 디테일하게 다른 내용들이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흐름은 대충 알지? 아이온큐 전 잡주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주식을 얼마나 더 발행해야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주식을 발행을 많이 해야 되면은 앞으로 매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EPS 자체가 물타기가 많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은 시장에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것만 잘 찾으셔도 하다못해 이것만 계속 잘 모으셔도 돈 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타만 치시고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단타라고 단타인데 처물려가지고 마이너스 50% 났습니다. 어떡해요?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오지. 마이너스 2% 3% 났을 때 이평선 깨고 내려올 때 바로 잘라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미장을 본다. 이렇게 보면은 미장에서 잃을 일이 없더라.